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강남의 고급 웨딩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재혼식 현장입니다. 55세 박성호는 새로운 사랑 오유라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전 부인 윤미정을 본 순간 신부는 꽃다발을 떨어뜨리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정이 폭로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신부의 숨겨진 과거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성우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리고 전 부인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역 인근 프리미엄 웨딩홀 로비는 오전부터 분주했습니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로 정장을 차려입은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죠. 박성호는 신랑 대기실에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지며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5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쌓은 안정감이 그의 어깨에 묻어났죠. 오늘은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수년 전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사랑을 찾은 거니까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박소연이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7세의 대학원생인 딸은 아버지의 재혼을 마냥 반기지 못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당연히 괜찮지, 소연아. 아빠가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성우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소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소연이 작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정말 행복해 보이셨는데. 성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오늘은 그런 얘기하지 말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렇지만 소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버지,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이혼할 때 그렇게 차갑게 떠났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미정과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녀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죠.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소연아, 엄마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오늘은 아빠가 새 출발하는 날이야. 유라 씨는 좋은 분이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유라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어색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너무 친근하게 대하려고 했거든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딸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연기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 씨는 내가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야. 피트니스 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인 분이야. 그때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오유라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46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우아한 모습이었죠. 자기야, 준비 다 됐어? 하객들이 많이 왔더라. 대기업 협력사분들도 거의 다 오셨고, 유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소연은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소연아, 인사해. 유라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소연의 인사는 건성이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하지만 소연의 눈빛은 차가웠죠. 유라는 그런 소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서는 하객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성우의 회사 동료들과 협력사 임직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리아,
부장님 정말 멋지게 차려입으셨네요. 신부분도 정말 예쁘시고. 한 동료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성우는 연신 인사를 받으며 바쁘게 움직였죠. 그런데 하객석 한쪽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부인도 온다는 얘기 있던데? 정말? 이혼한 전 부인이 재혼식에 왜 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대화가 조용히 오가고 있었어요. 성우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소연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유라 측 하객들도 속속 도착했어요. 대부분 피트니스 센터 회원들과 사업 관계자들이었죠. 유라 원장님 정말 예쁘세요. 신랑분도 진짜 신사 같으시고. 그런데 전 부인 얘기 들으셨어요? 윤미정이라는 분인데 무역회사 다니다가 파산했다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혼한 거구나. 유라 측 하객들의 대화는 점점 험악해졌어요. 소연은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엄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왜 이렇게 많이 돌고 있는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소연의 시선이 로비 벽면에 걸린 작은 전시물에 머물렀어요. 거기에는 과거 이 웨딩홀에서 열렸던 결혼식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버지와 엄마의 결혼식 사진도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소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왜 아버지와 엄마의 결혼식 사진이 여기 걸려 있을까? 예전에 여기서 결혼식을 올린 적이 없는데. 소연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의 모습이 맞았어요. 그런데 배경이 지금 이 웨딩홀과 똑같았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신부 입장이 시작됩니다. 하객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성우도 신랑석에 자리를 잡았고 소연은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웨딩홀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기 봐, 정말 왔네. 전 부인이 정말 왔어. 세상에 진짜 온다더니. 소연이 고개를 돌려보니 입구 쪽에서 뭔가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입구로 향했습니다. 성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설마 정말 미정이가 올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하객들의 웅성거림은 점점 커져갔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진행을 잠시 멈췄습니다. 유라는 신부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했죠.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야. 절대 실수할 수 없어.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유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웨딩홀의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져 갔어요. 축복받아야 할 재혼식장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입구를 바라봤고 성우는 점점 불안해졌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걸까요? 웨딩홀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순간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멈췄어요. 문 사이로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은 윤미정이었죠. 5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잃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웨딩홀 전체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정말 왔네. 전 부인이 정말 왔어. 하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이게 뭔 일이야? 재혼식의 전 부인이 웬 말이야? 웅성거림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부 하객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사회자는 마이크를 든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잠시만요, 하객 여러분. 신부 입장이 곧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신랑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질렸죠. 미정이, 정말 미정이구나. 왜 여기에? 성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정은 침착하게 웨딩홀 중앙 통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죠. 성우 씨, 오랜만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객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박상규가 성우 옆에 다가와 속삭였어요. 성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전 부인이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성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유라가 나타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든 채 신부 입장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런데 유라가 미정을 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아니야. 어떻게, 왜 여기에?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객들은 유라의 반응을 보며 더욱 당황했어요. 신부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지? 소연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야. 왜 갑자기 여기에? 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미정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유라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미정의 말에 유라는 더욱 당황했어요. 당신이 왜 여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 아니에요? 유라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객들은 두 여성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숨을 죽였어요. 뭔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성우는 두 여성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거야? 오늘은 내 재혼식이야. 미정은 성우를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성우 씨에게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미정의 말에 하객들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뭔 소리야? 전 부인이 재혼을 막으러 온 거야? 세상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네. 유라는 미정의 말을 듣고 갑자기 꽃다발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돌연 뒤돌아서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싫어. 이럴 수는 없어. 유라는 웨딩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하객들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부가 도망쳤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성우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유라야, 어디 가는 거야? 성우가 유라를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미정이 그를 막았습니다. 성우 씨, 잠깐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연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결혼을 준비했는데. 미정은 딸을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소연아, 엄마가 설명해 줄게. 내 아버지를 위해서 온 거야. 이 결혼은 정말 위험해. 하객들 사이에서는 계속 수군거림이 이어졌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신부가 저렇게 도망갈 이유가 뭐지? 전 부인이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박상규가 성우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성우야, 일단 상황을 정리하자. 하객들이 다 보고 있잖아. 미정 씨 말을 들어보는 게 어떨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정아.
무슨 말인지 들어보자. 하지만 오늘은 내 재혼식이야. 이런 식으로 방해할 권리는 너에게 없어. 미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성호 씨가 진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제게 감사할 거예요. 하객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벽에 걸린 사진 봐. 저거 지금 신랑이랑 전 부인 결혼식 사진 아냐? 왜 여기 걸려 있지? 소연도 그 사진을 다시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정말 이상하다. 왜 아버지와 엄마 사진이 여기에? 미정은 그 사진을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진도 오늘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예요. 미정은 웨딩홀 중앙에 당당히 서서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한 모습이었죠. 성호 씨, 그리고 하객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하객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성호는 불안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여기서 이런 소동을 벌일 이유가 뭐야?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과거 대한무역이라는 회사에서 경영진으로 일했었습니다. 하객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맞다. 윤미정 부장이었구나. 대한무역 경영진이었지. 그 회사 꽤 큰 회사였는데. 미정의 말에 하객들은 더욱 주목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다닐 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잠적한 직원이 있었거든요. 미정의 말에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횡령? 그게 오늘 이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성호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미정아,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과거 회사 일을 왜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미정은 서류 봉투를 열며 말했습니다. 그 횡령범이 바로 오늘의 신부였기 때문입니다. 오유라, 그 사람 말이에요. 하객들은 완전히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신부가 횡령범이었다고? 설마 그런 일이?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어요. 미정아, 그게 무슨 소리야? 유라 씨가 횡령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증거라도 있어? 미정은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연히 증거가 있습니다. 여기 당시 회사 회계 장부와 결제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에요. 모두 오유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객들은 미정이 내민 서류를 보며 더욱 놀랐어요. 정말 문서가 있네? 이게 진짜야? 그때 하객석 뒷줄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이만호였어요. 65세의 은퇴한 회계사로 미정의 옛 동료였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대한무역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만호입니다. 윤 부장이 말씀하신 게 모두 사실입니다. 이만호의 증언에 하객들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회계사가 직접 증언하는데? 이만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오유라는 당시 해외 거래 담당자였어요. 그런데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 3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발각되기 직전에 해외로 도망쳤고요. 성호는 점점 충격에 빠져갔어요. 3억 원 횡령? 정말 유라가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 소연도 어머니와 이만호를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결혼하려는 분이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미정은 딸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소연아. 그래서 엄마가 막으러 온 거야. 내 아버지가 속으면 안 되니까. 하객석에서는 계속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신부가 사기꾼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 부인을 보자마자 도망간 거구나. 세상에 이런 일이 실제로. 박상규가 성호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성호야, 일단 이 서류들을 확인해봐. 정말 유라 씨 이름으로 된 게 맞나? 성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서에는 분명히 오유라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결제일자도 명확했고 금액도 정확했습니다. 이게 정말 유라 이름이네. 그런데 이게 진짜야? 위조된 건 아니야? 이만호가 대답했습니다. 위조가 아닙니다. 제가 당시 직접 처리했던 문서들이에요. 경찰 수사도 받았고 법원에도 제출됐던 증거 자료입니다. 미정은 추가로 설명했어요. 오유라는 당시 허위 수출 계약서를 만들어서 회사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어요. 그리고 발각되기 직전에 잠적했습니다. 하객들은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사기꾼 결혼식에 온 거야? 이게 말이 돼? 성호는 서류를 보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유라가 정말 횡령을? 그럼 나와 만난 것도 계획적이었던 건가?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오유라 씨가 뭔가 어색하다고 했는데. 성호는 딸의 말을 듣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래, 소연이가 계속 이상하다고 했었지. 내가 너무 사랑에 눈이 멀어서 못 본 건가? 미정은 성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호 씨, 저는 당신이 속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하객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그럼 신부는 어디 간 거야? 도망친 거야? 이만호가 말했습니다. 아마 또 도망가려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위기가 닥치면 잠적하는 게 그 사람 패턴이에요. 성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정말 유라가 나를 속인 거야? 사랑한다고 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건가? 미정은 성호의 상태를 보며 안쓰러워했어요. 성호 씨, 충격받을 만하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하객들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사기꾼 결혼식에 축의금까지 냈다고. 그때 웨딩홀 밖에서 소동이 들려왔어요. 웨딩홀 밖에서 들려오던 소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출입구 쪽을 바라봤어요. 그때 웨딩홀 문이 거칠게 열리며 오유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화장도 번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죠.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유라가 미정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하객들은 유라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까 그 우아한 신부가 맞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미정은 침착하게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오유라 씨, 이제 와서 부정해봤자 소용없어요. 증거는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유라는 미정에게 다가가며 고성을 질렀어요. 증거? 그게 뭐가 증거야? 조작된 서류일 수도 있잖아. 당신이 나를 모함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성호는 유라의 모습을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라야, 진정해.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내가 솔직한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유라는 성호를 바라보며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자기야, 나를 믿어줘. 저 여자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부가 완전히 변했네.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난 건가? 처음 모습이 연기였던 거야?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모습 보세요. 제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뭔가 가면을 쓴 것 같다고 했는데, 그때 미정이 웨딩홀 스태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틀어주세요. 웨딩홀 앞쪽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은 모두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고급 클럽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유라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샴페인을 마시며 사치스럽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게 뭐야? 유라가 화면을 보며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영상 속 날짜는 대한무역에서 횡령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객들은 영상을 보며 경악했어요. 저게 정말 신부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저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있네? 어떻게 저런 돈이 있었지?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은 오유라가 횡령한 돈으로 태국에서 놀고 있던 모습이에요. 3억 원을 빼돌린 직후에 촬영된 거죠. 영상 속에서 유라는 고급 호텔에서 파티를 열고 있었어요. 비싼 술을 마시고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카지노에서 큰 돈을 걸고 도박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한 번에 수백만 원씩 베팅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성우는 영상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정말 유라야? 내가 사랑한 사람이 이런 모습이었다고?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소연도 충격을 받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영상 진짜인 것 같아요. 얼굴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돈을 쓰는 모습, 정말 충격적이에요. 하객석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 명품 가방들 봐. 한 개에 몇 천만 원씩 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이? 유라는 스크린을 보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된 거야. 가짜라고. 그런 건 다 과거 일이고. 나는 이제 변했다고. 그런데 하객 중 한 명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기 영상에 나온 호텔, 제가 그때 태국 출장 갔을 때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실제 장면이에요. 저 클럽도 유명한 곳이거든요. 다른 하객도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클럽 알아요. 실제로 있는 곳이에요. 영상이 가짜일 리 없어요. 화질도 너무 자연스럽고. 미정은 추가 설명을 했어요. 이 영상들은 당시 오유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촬영한 거예요. 그들도 나중에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모두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호텔 CCTV에도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우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조작 여부를 판별할 수 있나요? 웨딩홀 매니저가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조작된 흔적은 없습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 맞아요. 메타데이터도 모두 일치합니다. 하객들은 점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사기꾼한테 축의금까지 냈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박상규가 성우 옆에서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성우야, 너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신부 측 하객들의 얼굴도 붉어졌습니다. 그들도 유라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유라 원장이 그런 사람일 줄은. 피트니스 센터가 그렇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일부는 눈길을 피하며 곤란한 기색을 드러냈어요. 피트니스 센터 회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많았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다고 하더니 고급차도 바꾸고 명품 옷만 입고 다른 회원이 추가로 증언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잖아요. 회원들한테는 사업이 잘 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수상했어요. 박상규가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야, 이제 확실해졌잖아.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당장 중단해야 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다 과거 일이야. 나는 이제 바뀌었다고. 성우를 정말 사랑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고. 하지만 성우는 더 이상 유라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랑? 너에게 사랑이라는 게 있었어? 처음부터 내 재산만 노린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바보였나? 미정이 마지막으로 폭로했습니다. 오유라는 성우 씨와 만나기 전에도 여러 남성들을 속였어요.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남성들이었죠. 패턴이 똑같아요. 하객들은 완전히 경악했어요. 상습범이었다고?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네. 완전한 사기꾼이잖아. 성우는 분노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유라는 울며 애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객들의 시선은 모두 차가웠고 아무도 그녀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예식장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사기극 폭로 현장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성우는 더 이상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정과 유라 사이의 공방을 지켜보기만 했지만 이제는 직접 나서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미정아, 그 서류들을 나에게 줘.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성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정은 서류 뭉치를 성우에게 건넸어요. 성우 씨가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겠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말이에요. 성우는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회계장부, 은행 거래 내역, 결제 문서까지 모든 것이 오유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액도 정확했고 날짜도 일치했습니다. 유라야,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내 은행 거래 내역을 지금 당장 보여줘. 성우가 유라에게 요구했습니다. 유라는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왜 그런 걸 보여줘야 해? 그건 사생활이잖아. 성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생활? 우리가 결혼하려는 사이에 사생활이 어디 있어? 진실을 숨길 거라면 애초에 결혼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지. 하객들도 성우의 적극적인 태도에 박수를 보냈어요. 맞아요. 신랑이 직접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숨길 게 없다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박상규가 성우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우야, 내가 도와줄게. 증권사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서류 분석은 잘 알거든. 성우는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상규야. 함께 확인해 보자. 그때 웨딩홀 매니저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하시는 게 어떨까요? 컴퓨터도 있고 인터넷으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성우는 매니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유라야, 같이 가자. 내 진짜 모습을 확인해 보자. 유라는 거부하려 했지만 이미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가지 않으면 더욱 의심받을 상황이었죠.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웨딩홀 사무실로 향하는 도중 소연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제가 본 게 있어요. 아까 유라 씨가 웨딩홀 직원이랑 뭔가 주고받는 걸 봤거든요. 성우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뭘 주고받았다고?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두꺼운 봉투 같은 걸 직원에게 건네더라고요. 돈인 것 같았어요. 성우는 즉시 웨딩홀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CCTV로 확인 가능한가요? 신부가 직원에게 뭔가 건넨 장면 말이에요. 매니저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 모니터실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충격적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유라가 웨딩홀 직원에게 두꺼운 현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게 뭐야? 유라야, 설명해봐. 왜 직원에게 돈을 줬어? 성우가 추궁했습니다. 유라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팁이에요. 서비스가 좋아서. 하지만 박상규가 봉투를 자세히 보며 말했습니다. 저 봉투 두께로 봐서는 최소 몇백만 원은 들어있을 것 같은데 단순한 팁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웨딩홀 직원도 진실을 말했습니다. 사실은 신부님이 만약 누군가 와서 신부님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면 모른 척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주신 거예요. 하객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그럼 미리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네. 전 부인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성우는 충격을 받으며 유라를 바라봤어요. 너, 미정이가 올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직원한테 돈을 준 거고,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였어요. 박상규가 성우에게 말했어요. 성우야, 이제 확실해졌어. 이 여자는 처음부터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미정 씨 말이 다 맞는 것 같아. 성우는 웨딩홀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추가 조사를 했습니다. 오유라의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과거 사기 사건 관련 기사들, 법원 판결문,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박상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거 봐. 유라가 과거에 다른 남성들도 속인 기록이 있어. 모두 비슷한 수법이야. 성우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웨딩홀로 돌아가 하객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속았습니다. 하객들은 성우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당연한 결정이에요. 부장님이 현명하세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죠. 성우는 유라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유라야,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넌 처음부터 나를 속였고 내 감정을 이용했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어. 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진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우는 예식장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계약은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하객들에게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늦지 않았어요. 성우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소연아. 내 말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미정도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성우 씨,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성우의 결혼식 취소 선언 이후 웨딩홀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객석 중간쯤에서 한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추가로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그는 50대 후반의 변호사 김철수였어요. 성우의 회사 고문 변호사로 참석했던 참이었죠. 김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김철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사실 저는 오늘 오기 전에 혹시 몰라서 오유라 씨에 대해 간단히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객들은 김철수에게 집중했습니다. 뭘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김철수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5년 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문 사본입니다. 오유라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항소 중에 보석으로 풀려나온 후 잠적했습니다. 유라는 김철수의 말을 듣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슨... 김철수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오유라라는 이름 자체가 가명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름은 박선영이에요. 신분을 세탁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하객들은 경악했어요. 가명이었다고? 그럼 피트니스 센터 사업자 등록도 가짜 신분으로 한 거야? 완전히 위장해서 살고 있었던 거네. 성우는 충격을 받으며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너, 이름까지 가짜였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야? 유라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녀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박상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신분 위조에 도피까지. 완전한 범죄자잖아. 김철수가 추가로 폭로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박선영, 즉 오유라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7명은 되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해요. 하객들은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수십억 원? 7명이나 속였다고? 이건 상습범이잖아. 어떻게 이런 인간이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어?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끔찍해요. 이런 사람과 결혼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요. 성우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소연아. 미정이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웨딩홀 매니저가 성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신고하세요. 이런 사람이 계속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되니까요. 매니저가 즉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인가요? 여기 강남 프리미엄 웨딩홀인데요. 도주 중인 범죄자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출동 부탁드려요. 유라는 매니저의 전화를 듣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안 돼. 경찰은 안 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모든 게 오해야. 하지만 하객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해? 지금까지 들은 증거들이 모두 오해라는 거야? 판결문까지 있는데? 미정이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유라 씨, 아니 박선영 씨.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어요. 약 15분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웨딩홀 입구로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도주 중인 범죄자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김철수가 경찰관들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있는 오유라라는 여성이 실제로는 박선영이라는 이름의 도주 중인 범죄자입니다. 5년 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 중 보석으로 풀려나온 후 잠적했어요. 경찰관이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리고 실명을 말씀해 주시고요. 유라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아니에요. 저는 오유라예요. 다른 사람과 착각하신 거예요. 하지만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서해 동행해서 신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저항하지 마시고 협조해 주세요. 유라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어요. 싫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성우를 정말 사랑했어. 돈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경찰관들은 단호했습니다. 도주 혐의가 있으니 일단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객들은 유라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며 혀를 찼어요. 끝까지 거짓말이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숨어 살 수 있었지?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성우는 침착하게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소연이 아버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저런 사람과는 다시 만날 일이 없겠죠? 성우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연아.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자. 미정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상황을 지켜봤어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성우를 구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경찰관들이 유라를 데리고 나가려 할 때 하객들은 박수를 쳤어요. 정의가 승리했어. 아기는 결국 벌을 받는구나. 웨딩홀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이었던 곳이 범죄자, 체포 현장이 되어버린 거죠. 샹들리에는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아래서 벌어진 일은 전혀 축복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유라가 경찰차에 태워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하객들은 모두 숙연해졌습니다. 축복의 공간이 심판의 장으로 변한 하루였어요. 유라가 경찰에 끌려간 후 웨딩홀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서로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미정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내가 막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미정은 성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우 씨가 속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성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미정아, 나는 정말 궁금해. 우리가 이혼할 때 왜 그렇게 차갑게 행동했던 거야? 왜 아무 설명도 없이 떠났던 거지? 미정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아요. 하객들도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시작했어요. 성우 씨, 사실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이미 오유라, 아니 박선영을 알고 있었어요. 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한무역에서 횡령 사건이 터졌을 때 박선영이 도망가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협박? 무슨 협박을 했다는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선영은 자신의 범죄를 덮어달라고 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성우 씨의 회사에 가서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했죠. 심지어 소연이한테도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했어요. 하객들은 충격을 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전 부인이 그런 고생을 혼자 감당했던 거야? 성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나에게 차갑게 행동했던 건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야?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박선영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친 전과가 있었거든요. 성우 씨와 소연이를 지키려면 제가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소연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울먹였어요. 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혼자 그런 고생을 하셨다니. 미정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괜찮았어. 너와 아빠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성우는 주먹을 꽉 쥐며 분노했어요. 그럼 나는 정말 바보였구나. 내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원망만 했어. 정말 미안해, 미정아. 미정은 성우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성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밖에 없었죠.
박상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정말 대단하세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희생을 하시다니. 저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객들도 하나둘 미정에게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훌륭한 어머니세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니. 성우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 마음도 모르고 이혼 후에 원망만 했어. 그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고, 정말 죄송해. 미정은 성우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다가 천천히 놓았어요. 성우 씨, 이제는 다 과거 일이에요. 저도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우 씨가 행복을 찾으려는 걸 응원하고 있었어요. 성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응원? 내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는 걸 응원했다고?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성우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요. 다만 그 상대가 박선영 같은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소연이 두 부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엄마, 이제 오해가 다 풀렸으니까 다시 함께 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합쳐지기를 바라요.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연아, 엄마와 아빠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 억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다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성우도 미정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미정아, 내 말이 맞아. 우리는 이제 각자 다른 길을 가야 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미정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성우 씨,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진짜 성우 씨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말이에요. 저는 그걸 진심으로 바라고 있어요. 성우는 감동받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미정아. 너도 행복해야 해. 내가 받았던 상처들이 모두 치유되길 바라. 하객들은 두 사람의 성숙한 대화를 보며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구나.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정말 멋있어요. 김철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훌륭하세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웨딩홀 매니저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정말 안타까웠지만 두 분의 화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소연은 두 부모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미정이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우 씨, 정말 조심하세요. 세상에는 박선영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미정아.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갈게. 하객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평온함이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화해를 지켜본 하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이 마치 드라마 같았지만 그 속에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성우는 하객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일로 인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여러분께 피해를 끼쳤어요. 하객들은 성우를 향해 따뜻한 시선을 보냈어요. 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에요. 박상규가 성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성우야, 이번 일로 더 강해졌을 거야. 진짜 좋은 사람은 따로 있을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 성우는 웨딩홀 매니저에게 다가가 정중히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계약은 전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약금이나 비용 처리는 나중에 상의하죠. 웨딩홀 매니저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이해합니다. 부장님. 이런 일이 있었으니 취소하시는 게 맞죠. 비용 문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성우는 하객들을 향해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덕분에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었어요. 하객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히려 우리가 좋은 구경했어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거구나 하는 걸 배웠거든요. 다른 하객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거짓말로는 평생 살 수 없다는 걸 오늘 확실히 봤어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도요. 소연은 부모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만 보면 안 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이죠. 소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처음에는 충격받으실까봐 걱정했는데 직접 나서서 진실을 확인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성우는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소연아, 내가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을 때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어. 앞으로는 내 말을 더 잘 들을게. 미정도 소연에게 다가왔어요. 소연아, 오늘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진실을 밝혀낸 거야. 비록 다시 함께 살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 소연은 두 부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네, 알겠어요. 비록 따로 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진짜 가족이 되는 거죠. 하객들은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말이야. 김철수 변호사가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일로 큰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사람을 믿되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김 변호사님.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아가겠어요. 이만호도 미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윤 부장님, 오늘 용기 내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미정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성우 씨가 속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객들이 하나둘 웨딩홀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오늘 일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어요. 부장님, 다음에 정말 좋은 분 만나세요. 우리가 축복해 드릴게요. 미정은 성우와 소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성우 씨, 소연아,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길을 가지만 서로의 행복을 응원하면서 살아가요. 성우는 미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정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큰 실수를 피했어. 앞으로 너도 행복하게 살아. 소연도 어머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만나요. 미정이 웨딩홀을 나서자 성우와 소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강남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고 거리의 시계탑은 변함없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시계탑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흘러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구나.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소연이 아버지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우는 딸과 함께 집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소연아. 오늘은 힘든 하루였지만 값진 교훈을 얻었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나고 진실만이 관계를 바로 세운다는 걸 말이야.
한편 경찰서에서는 박선영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혹시 다른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나요? 당신 혼자서 이렇게 오랫동안 신분을 숨기고 살기는 어려웠을 텐데. 박선영은 마지막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경찰은 더 큰 사기 조직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남 거리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한 하루였으니까요.